안녕하세요, 제이크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저격총 관련해서 어떻게 과연 세팅을 할 것인가, 그 바로 저격총 셋업에 대해서 대략적으로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바로 시작할게요. 우선 여러분들에게 볼트 액션 방식과 가스 작동식 방식에 대해서는 굳이 나눠서 설명을 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이미 그 메커니즘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니까요. 제가 논의드리고자 하는 것은 볼트 액션 그리고 혹은 가스 작동식에 대해서 과연 셋업 방법을 달리하여야 하느냐에 대한 물음에 답변을 먼저 드릴 건데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큰 차이 없다. 99% 차이가 없다. 세팅 방식을 동일하게 가져가셔도 무방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제가 지금 셋업해 놓은 총은 바로 가스 작동식의 반자동 소총입니다. 장난감이고요. 일단은 대략적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일단 기존의 스톡을 수축식 스톡에서 아예 고정식 스톡으로 제가 교체를 했고요. 그 다음에 바로 이 스톡 부분에 바로 도프카드를 임의로 만들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피스톨 그립,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앵글드 그립에서 저는 제로드 앵글, 플랫 그립으로 바꿨고요. 변경을 했고요. 그리고 마운트 같은 경우에는 지금 1.7인치의 일체형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코프 같은 경우에는 지금 1에서 8 저배율의 마운트를 사용하고 있고요. 원하시는 분들은 12배율, 16배율, 20배율, 25배율 혹은 그 25배율 이상 되는 마운트를 장착하셔도 무방할 거라 생각을 합니다. 마운트 위에는 바로 한국말로 표현을 하면 표적 획득 장비라고 표현을 하고요. 영어적인 표현으로는 LRF, 레이저 레인지 파인더를 설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마운트를 따라서 이쪽에서 이 리모트 컨트롤을 이용해서 조작을 할 수 있게 위에다 올려놨고, 그리고 이 앞쪽에는 레이저가 장착이 되어 있는데요. 레이저의 기능으로서 보다는 IR 플러드의 기능을 사용하기 위해서 장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에 지금 보이실지 안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이 앞쪽에는 그리고 별도의 화이트 라이트, 백색광에 대한 전술 라이트를 장착을 했고요. 그리고 밑에는 흔히 아시는 바이포드, 양각대를 달았고요. 그리고 이쪽에서는 지금 보이지 않으실 수 있는데 이쪽에다가는 삼각대에다가 장착을 할 수 있게 별도의 아카레이를 장착을 했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구성은 대략적으로 설명을 드렸고요. 이제 이 기본 구성의 좀 더 세밀한 디테일한 부분들에 대해서 부연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이 스톡 같은 경우에는 고정식 스톡으로 변경을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기존 수축식 스톡보다는 좀 더 안정감 있는 사격을 위해서 제가 고정식 스톡으로 변경을 했고, 이 스톡 같은 경우에는 위아래로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고 더 길이도 늘렸다 줄였다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도프카드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중요하게 아셔야 될 게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총과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탄에 대해서 과연 어떤 엘리베이션, 낙차의 상하 편차의 효과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하 편차를 이용해서 어떻게 이 레티클을 조준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도프카드를 필히 가지고 계셔야 합니다. 도프카드 없이 감으로 쏘면 되지, 경험치로 인해서 이렇게 대략적으로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생각은 절대 버리셔야 돼요. 제 이전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정밀 사격, 저격 사격은 과학입니다. 미신이 아니라 상하 편차에 대한 부분은 철저하게 과학적인 데이터에 근거해서 접근하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에 캐스트랄 5700 엘리트를 사용하시는 분들이나 혹은 어플라이드 발리스틱 앱을 이용해서 도출된 값은 항상 외우고 다니시거나 여러분들 머릿속에 외우시거나 아니면 저처럼 외우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이렇게 도프카드를 만들어서 항상 지니고 다녀야 됩니다. 총기에 붙이든 수첩에 적든 아니면 자신의 파우치 같은 기어에다가 가지고 있던. 자, 이제 마운트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1.7인치의 마운트를 가지고 있습니다. 1.7인치 마운트 안에는
바로 안티캔트와 그리고 ACI, 앵글 코사인 인디케이터가 장착이 되어 있고요. 일단은 제가 왜 1.7을 선택을 했냐 하면 여러분들이 장시간 오랫동안 혹은 엎드려서 혹은 앉아서 장기간 감시 임무를 하실 때, 이 총을 가지고 감시 임무를 하실 때 1.5인치 정도 혹은 1.5인치보다 더 이하 되는 마운트를 가지고 계시면 계속 조준하시게 되면 결국에는 승모근, 뒷목 그리고 허리 쪽에 굉장한 많은 부담감을 느끼게 되실 겁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1.7인치로 저한테는 1.7인치 혹은 1.94인치가 딱 맞는 것 같아서 일단은 쉽게 구할 수 있는 1.7인치 일체형 마운트를 선택을 했고, 자 이제 스코프 쪽으로 넘어갈게요. 저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쩔 수 없이 1에서 8배율인 저배율 스코프를 장착을 했지만 솔직히 지금 이 총기, 이 장난감 총기의 기본 실제 총기인 308탄을 사용하게 된다고 하더라도 1에서 8배율도 괜찮은 조합이에요. 1에서 8배율을 사용을 하고 제가 지금 장착을 하고 있지만 여러분들은 필요에 따라서 16배율 혹은 20배율, 25배율 혹은 그 이상 되는 35배율을 장착하셔도 무방합니다. 어차피 35배율을 장착하신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더 잘 보이실 수는 있겠지만 잘 보인다고 해서 잘 맞추는 건 아닙니다. 이 상관관계를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잘 보인다고 잘 맞추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고배율을 사용하는 이유는 그 안에 있는 상하 편차 레티클을 자유자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고배율을 사용을 하는 건데, 일단은 반자동 가스건 같은 경우에는 굳이 그렇게까지 고배율을 가실 필요는 없어요. 16에서 20배율이 딱 적당한 것 같습니다. 이 308탄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스코프로 선정을 하실 때도 좀 더 자신의 전투유효 사거리를 파악하시고 과연 어떤 식으로 셋업을 가져가야 하느냐 고민을 많이 해보셔야 할 겁니다. 자, 이제 이 위에 마운트 위에 달린 기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장치에 대해서.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표적 획득 장비, 영어로는 LRF라고 표현을 합니다. Laser Range Finder라고 해서 이 주파수로 이용해서, 이 장치의 주파수를 이용해서 사거리를 측정을 하게 되면 이 안에 들어있는 자체 탄도 계산 프로그램에 의해서 자신의 상하 편차값이 나옵니다. 0.5초에서 길게는 2초 사이 안에 상하 편차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그 상하 편차값을 가지고 여러분들은 레티클을 수정해서 사격을 하시게 되면 굳이 캐스트랄 웨더 스테이션을 이용해서 파악을 하고 계산을 하는 것보다 좀 더 직관적이고 효율적으로 판단을 하실 수 있을 겁니다. 바로 이렇게 말이죠. 이런 식으로 조준을 하다가 제가 버튼을 누릅니다. 버튼을 누르면 여기서 자체 계산이 나오게 되고, 그러면 여기 상하 편차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저는 바로 그거대로 레티클을 조금만 수정을 해서 뱅! 그래서 현대의 장거리 사격에서는 이 LRF 굉장히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면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될 장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부대적인 여건이 된다 하시면 이 LRF를 꼭 부대 자산으로 등록하셔서 사용을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제 레이저에 대해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이저는 전 이거를 레이저로서의 용도보다는 IR 플러드로서의 용도로 주로 사용을 할 것 같습니다. 이 LRF에도 IR 플러드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가 생각했을 때 이 기능은 부가적인 기능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IR 플러드를 주력적으로 사용하기 위한 이 레이저를 바로 달아서 필요에 따라서 언제든지 IR 플러드를 조사할 수 있게 바로 제가 손에 닿는 거리에다가 장착을 시켰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플래시라이트, 전술라이트죠. 이 전술라이트 같은 경우에는 이 총의 반자동 가스건의 특성을 생각을 하면 필요에 따라서 근접전으로도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근접거리에서 전투를 할 수도 있는데 그때 필요한 바로 백색광입니다. 실내 혹은 어두운 실내에서 바로 상대방에게 빛을 조사하여 식별을 확인을 하고 빠르게 사격을 가할 수 있게끔, 그래서 바로 백색광의 전술라이트를 장착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 서프레서 그리고 서프레서 커버에 대해서 이야기해볼까 해요. 현대전에 있어서 서프레서는 거의 이제 필수 옵션으로 자리 잡았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장비 중에 하나입니다.
왜 그러냐면 사람들이 이 서프레서를 생각할 때 소음 감쇄 효과, 사운드 리덕션의 효과들만 주로 생각을 하는데, 지금 현대전으로 들어와서는 사운드 리덕션도 물론 중요하긴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바로 서프레서에서 나오는 열 파장, 그리고 서프레서 이 머즐에서 나오는 플래시, 화염, 총구 화염, 이것들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그것들을 커버하기 위해서 바로 서프레서라는 장비를 사용해서 총구의 화염도 안 보이게끔 하고, 그리고 이 커버를 덮음으로써 서프레서 커버를 덮음으로써 서프레서에서 발생하는 열의 파장들을 완화시켜 주는데 굉장한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과연 제가 어떻게 저격총을 셋업을 했는지에 대해서 간략적으로 설명을 들으셨을 겁니다. 여러분들은 작전 상황, 여러분들의 임무, 그리고 환경에 따라서 언제든지 추가하시거나 덜어내실 수가 있어요.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거는 총, 그리고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탄, 그리고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보게 될 이 스코프, 그리고 스코프의 레티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외 나머지 장비들, LRF나 레이저도 서프레서도 있으면 더 좋겠지만 없어도 사격을 함에 있어서 크게 지장은 없는 요소이기도 합니다. 다음번에는 기회가 된다고 하면 바로 이 레티클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해보고자 하는데요. 바로 US소콤에서 정식적으로 채택해서 사용하고 있는 호러스 비전사의 트레모 3의 레티클에 대해서 간략하게 기본적인 내용을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CQC 또는 CQB에만 너무 목매달지 마시고 전장에 꼭 필요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바로 저격수, 이 저격수가 과연 어떤 식으로 저격총을 세팅을 하고 어떤 식으로 기어를 세팅을 할 것이며 또 어떤 식으로 작전 운영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깊은 탐구와 공부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콜텍스 제이크였습니다. 감사합니다.